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남편 정우와 함께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정우는 60살인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유머도 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말수가 없어요. 거실에서 혼자 TV만 보거나 마당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죠. 우리는 이제 각방을 씁니다. 처음엔 정우가 코를 골아서 제가 못 잔다며 옮겼는데 이젠 그게 당연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저녁 식사도 대부분 조용히 마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석이라는 아이였는데 제가 20년 전에 담임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랜만에 안부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때 그 착한 학생 그대로였어요. 아이고, 민석아, 잘 지내니? 네, 덕분에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아내와 함께 여행 한번 가실래요? 제 아내도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요. 민석은 바닷가 리조트에서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부부끼리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우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제자가 여행 가자는데 어때? 정우는 평소와 달리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지. 가자.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상했어요. 정우가 이렇게 선뜻 나서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어디 갈 수 있다는 게요. 그럼 민석한테 좋다고 연락할게. 응, 그래. 정우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잠든 게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그냥 여행 준비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제 아내 이름은 수진이에요. 정말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마워라. 리조트 예약은 제가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편하게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민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아이였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성격이었죠. 여행 전날 밤, 정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혜진아, 내일 재밌게 놀자. 응, 그래. 그런데 정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 같았죠. 저는 그게 단순히 오랜만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석이 정해준 바닷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민석이가 교수가 됐다니 대단하네. 그러게, 착한 아이였는데.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정우가 민석 아내에 대해 묻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호기심이려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민석과 수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20년 전보다 훨씬 멋있어져 있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교수라는 직업이 잘 어울렸죠. 선생님, 민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제 아내 수진입니다. 수지는 40대 중반쯤 보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화장도 완벽하고 옷차림도 세련됐죠. 저와는
다른 타입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석이가 항상 말씀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우는 수진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평소 낯선 사람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수진한테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센스가 좋으시구나. 정우가 이렇게 다른 여자를 칭찬하는 걸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그냥 사교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민석이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고마워, 민석아. 아니에요. 선생님께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런 걸로 뭘. 민석의 말투와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학생 때는 그냥 착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객실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우가 말했어요. 수진 씨 참 매력적이네. 그래? 응. 민석이가 복 받았어. 이상했어요. 정우가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네 사람이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민석은 제 옆에서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 주신 거. 그럼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민석이 제 팔을 살짝 터치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뒤에서 걸어오던 정우와 수지는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가 궁금했지만 민석이 계속 말을 걸어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텃밭 가꾸고 그러지. 심심하시겠어요. 조금은 그렇지. 민석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젊으세요. 더 많은 걸 경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촛불이 켜져 있고 분위기가 정말 로맨틱했어요. 수진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와인으로 해요. 좋네요. 정우가 먼저 동의했어요. 평소 술을 별로 안 마시는데 말입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묘해졌어요. 민석은 계속 저만 바라봤고 정우는 수진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커플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때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바꿔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정우를 봤어요. 분명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보, 저는 깜짝 놀라서 정우를 불렀습니다. 왜?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아?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했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당황하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성인이고 다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왜 안 간단해요? 서로 동의하면 되는 거죠. 수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너무 보수적이세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안 돼요. 왜요? 민석이 매력적이잖아요. 수진이 민석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이 때문에?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요.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오랫동안 선생님을 그리워했어요. 민석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솔직한 마음인데. 민석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다시 정우를 봤어요. 나는 상관없어. 오히려 기대된다. 정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마치 이미 수진과 무슨 약속이나 한 것 같았죠. 정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생각해봐요. 언제까지 똑같은 일상만 살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그래도 선생님, 민석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여자로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한 번만 해봐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와인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할래, 혜진아? 정우가 물어봤는데 목소리에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잠깐만 생각 좀 할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민석이 제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벌써 수진과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항해봤어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라. 처음이라서 더 특별한 거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와인에 취한 상태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레스토랑에서 나와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1205로 갈게. 수진이 정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갔어요. 선생님, 우리는 1207호로 가요. 민석이 제 손을 잡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정말 괜찮은 건지, 저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서 돌아볼 수 없었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미꽃도 침대 위에 뿌려져 있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했어? 미리 부탁해뒀어요. 민석의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건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민석아, 이거 원래 계획이었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은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말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긴장 안 해? 이런 건 처음이야. 저도 떨려요. 민석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민석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남자의 손길을 느끼니 온몸이 반응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럴 때만 그런 말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석이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정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어요. 민석의 손길은 정말 섬세했어요. 마치 제가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만지는 것 같았죠.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석이 중간중간 제 기분을 물어봤어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옆방에서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거짓말이에요. 표정으로 다 보여요. 민석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해요. 민석의 말대로 저는 생각을 멈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만을 집중해서 느꼈죠. 새벽까지 민석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가 너무 쉽게 동의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해야 하는데 정우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수진과 민석이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금세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민석은 이미 없었어요. 침대 옆에 메모가 하나 있었죠. 선생님, 먼저 일어나서 산책하러 갔어요. 곧 돌아올게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보다 화사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와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이미 냉랭했어요. 어땠어? 제가 물어봤는데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없어.
여보, 무슨 문제 있어? 왜 이래? 문제가 뭐가 있겠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한테 냉랭해? 냉랭하긴 왜 냉랭해? 평상시랑 똑같은데. 거짓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2주 후 정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혼하자.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정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내가 다른 남자랑 잤잖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건 당신도 동의했잖아. 내가 언제 동의했어? 리조트에서 직접 말했잖아. 나는 그냥 분위기상 그런 거였어. 너는 정말로 했으면서 정우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당신도 수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너야. 내가 민석이랑 뭘 했는지 나는 다 안다고.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범죄자 보듯이 바라봤죠. 당신이 먼저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동의했다고 해서 정말 하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왜 동의했어? 테스트였어. 내가 정말 그럴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정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테스트라고? 그래. 그런데 넌 정말로 했잖아. 이제 내 정체를 알겠어. 내 정체가 뭔데? 바람 피우는 여자. 정우가 내뱉은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치졸한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 나간 건 너지. 다른 남자랑 자고도 뻔뻔하게 돌아와서. 당신도 수진하고 했잖아. 증거 있어? 정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증거는 무슨? 내가 직접 봤는데. 봤다고. 뭘 봤는데. 당신이 수진하고 같은 방에 들어가는 거. 들어갔다고 해서 뭘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 정우는 정말 뻔뻔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과 30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너야.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다니. 그건 당신이. 그만해. 정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야. 이혼 서류 준비해 둘 테니까 사인해. 절대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정우는 아침 일찍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봤는데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여보 잘 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원래 자리에 놔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여보라고 불렀다는 건,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정우가 잠든 후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정우 생일로 해봤더니 맞았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의 대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죠. 계획은 완벽해. 혜진이가 의심하지 않고 있어. 민석이는 어때? 걔는 혜진이 좋아하니까 잘 따라올 거야. 혜진이가 정말 할까? 할 거야. 요즘 나한테 서운해하고 있거든.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혜진이랑 이혼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러게. 바람 피운 증거 말이지? 맞아. 그래야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민석이를 이용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저는 구역질이 말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니. 더 읽어보니 민석과 수진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정우와 수진은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없어요. 민석이한테 혜진이 꽃이라고 해. 걔가 할까? 옛날부터 혜진이 좋아했어.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 이혼하고 나서 적당한 시간 지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석이 갑자기 연락한 것도, 여행을 제안한 것도, 수진의 파격적인 제안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들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정우와 수진의 메시지가 맴돌았거든요. 아침에 정우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요. 더 자세히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혜진이 성격상 한번 넘어가면 죄책감 때문에 저항 못할 거야. 그럼 민석이가 적극적으로 유혹해야겠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증거 사진도 찍어놔야 해. 증거 사진이라는 말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올라가서 보니 민석과 수진의 대화도 있었어요. 혜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예뻐.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어 보여. 그럼 재밌겠네. 응, 기대돼. 제가 이들에게는 그냥 장난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정우와 수진의 대화를 더 보니 이들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혜진이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럼 좋은 기회잖아. 이혼하기. 문제는 재산 분할이야.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거야.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놔뒀어요. 그날 오후에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요? 저는 민석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민석은 여전히 상냥했어요. 선생님, 그날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민석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슬쩍 피했죠. 민석아, 너 수진하고 원래 아는 사이였지? 순간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사이가 그런 제안을 해? 아, 그건. 수진 씨가 개방적인 사람이라서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우연히 연락한 거야? 당연하죠. 선생님 생각이 나서. 언제부터? 예전부터요. 민석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민서가,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게 계획이었지? 무슨 계획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민석이 당황하는 표情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하고 수진이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 말을 듣자 민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인정하는 거네. 민석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네. 수지는 정우랑 언제부터 만났어? 1년 정도 됐어요. 그녀는? 저는 수진 남동생이에요. 이 말을 듣고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가족끼리 짜고 친일이었던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어? 이혼하고 싶어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좋아한다면서 이런 짓을 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아,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 선생님,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정우한테 말해줘.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때가 온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휴대폰 캡처는 물론이고 민석과의 대화도 녹음해뒀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우가 출근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말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부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완벽한 복수를 원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저도 수진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같이 복수해요. 민석의 제안이 의외였어요. 너도 당했다고? 네,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수진이 일을 도우라고 강요했어요. 그럼 진짜로 날 좋아한 거야? 네, 학생 때부터 계속요. 민석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수진이 제 약점을 잡고 있었거든요. 무슨 약점? 제가 대학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그걸 알고 있었죠. 민석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야? 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민석의 눈에 분노가 보였어요. 어떻게? 제가 모든 계획을 아니까 증거를 더 모을 수 있어요. 어떤 증거? 정우 선생님과 수진의 만남 장소, 시간, 심지어 사진까지요. 민석의 제안이 솔깃했어요. 정말 할 수 있어? 네, 이미 시작했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정우와 수진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있었죠. 언제 찍은 거야? 어제요. 제가 따라가서 찍었어요. 더 있어? 네, 많이요. 민석은 정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할 거야? 일단 더 모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터뜨리는 거예요. 민석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얼마나 더 모을 거야?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뭘 해야 해?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저는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우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이혼 얘기가 나와도 울거나 화내지 않았죠. 생각해보니 이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빨리 서류 준비하자. 정우는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편 민석은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우와 수진의 만남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대화도 녹음했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민석이 가져온 사진들은 정말 적나라했어요. 정우와 수진이 키스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습까지 다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뭔데? 그들이 저희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거요. 민석은 정말 똑똑했어요. 어떻게 구할 거야? 수진을 직접 만나볼게요. 녹음기를 들고 가서.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수진은 저를 믿고 있거든요. 며칠 후 민석이 대박 증거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어? 수진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민석이 보여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 맞지? 당연하지. 혜진이 없애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혜진 선생님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긴. 어차피 늙은 여자인데 뭘. 수진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민석이 너는 잘했어. 혜진이 완전히 넘어갔잖아.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였어요. 민석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게 갖춰졌어요.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저는 마침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언제? 내일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 갑자기 왜? 그래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인사는 해야지. 정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그럼 어디서? 민석이하고 수진이도 불러서 같이 하자. 그날 이후로 어색해졌잖아. 그럴 필요 있어? 응. 정리하고 싶어. 정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연락해서 계획을 알려줬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리버사이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 네, 알겠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녁 7시 네 사람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정우와 수지는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가식적으로 웃었어요. 식사를 시작하고 얼마 후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 뭔데? 정우가 물어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태블릿 화면에 정우와 수진의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뭐야? 정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야. 수진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당신 휴대폰에서. 저는 차근차근 메시지를
읽어줬어요. 계획은 완벽해. 혜진이가 의심하지 않고 있어. 정우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건 아직 더 있어.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혜진이랑 이혼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만해. 정우가 소리쳤어요. 왜? 아직 더 재밌는 게 남았는데. 저는 침착했어요. 민석이한테 혜진이 꽃이라고 해. 이 메시지를 보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이게 뭐예요? 그건 수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우 오빠랑 처음부터 계획한 거 맞지? 당연하지. 혜진이 없애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도 그만해. 수진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사진을 볼까? 저는 태블릿에서 정우와 수진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뒀어.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둘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건 호텔 들어가는 영상이야. 동영상까지 나오자 정우와 수진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혜진아, 이건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저는 비웃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 혜진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저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조건서야. 위자료 10억하고 집도 내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 10억.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왜? 비싸. 30년 결혼 생활에 이 정도 배상은 해야지. 그런 돈 어디 있어? 없으면 만들어야지. 당신 사업체라도 팔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저는 냉정했어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야. 민석이한테 이혼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저희는 이혼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다고? 민석아, 이혼하라고 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변호사한테 넘겼어. 법정에서 보자. 혜진아, 제발. 정우가 애원했어요. 제발은 무슨,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안에 조건서에 사인해서 가져와. 아니면 법정에서 더 비싸게 치를 거야. 혜진아, 정우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민석이 따라왔어요. 선생님 정말 시원하네요. 응. 나도 속이 다 시원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일주일 후 정우가 조건서에 사인해서 가져왔어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혜진아, 정말 미안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일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짐 싸서 나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수진이한테 가든지 알아서 해. 정우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도 수진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위자료 10억과 집을 받았고 정우는 빈털터리가 됐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그만두게 됐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석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응, 끝났어.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여행이나 다녀볼까 해. 혼자요? 아니야, 친구들이랑. 민석의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민석아,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복수하지 못했을 거야. 저야말로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잘 됐네. 새 출발해. 민석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바꾸고 헬스클럽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죠. 58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길에서 정우를 마주쳤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혜진아, 뭐, 잘 지내냐? 보면 모르겠어? 저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야는 관심 없어.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정우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빛이 났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우를 만났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남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그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겼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다. 나는 윤혜진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뭘 할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58세 새로운 시작에는 전혀 늦지 않은 나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됐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윤혜진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